안녕하세요, 클라드입니다. 저는 지금 아침 커피 내려고 왔고요. 요거 제가 어제 볶은 건데 에디오피아 아리차 케블라 워시드거든요. 요즘에 제 빈본으로 홈 로스팅에 빠져가지고 매일같이 커피 볶고 내려보고 또 지인들하고 나눠 먹고 이런 거에 빠졌어요. 어제 볶은 커피인데 이게 약간 플로럴하고 크랜베리랑 구아바 느낌 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 잔 내려보면서 좀 직접 볶는 게 좀 어떤가 뭐 그런 이야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은 로스팅을 제가 직접 하게 된 거는 커피를 좋아한 지가 벌써 12년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제가 커피에 대해서 막 추출하거나 이랬었을 때 한 반쪽 정도만 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왜 그런 생각이 들까 생각을 해보니까 로스팅을 하지 않아서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는 사실 로스팅을 할 생각은 추워도 없었어요. 왜냐면 로스팅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내가 쉽게 건드릴 분야는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로스팅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로스터기가 놓여있는 환경이나 뭐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도 너무나 로스터기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래서 그 프로파일이라 그러죠. 이렇게 그래프 그려가지고 로스팅 하는 거, 온도를 조절하는 거죠. 스테이크를 굽듯이. 그게 너무 어렵다고 들어서 내가 감히 도전할 분야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치앙마이를 여행에 갔었어요. 근데 가서 이제 스트롱우드를 쓰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볶은 커피가 너무 풋내가 많이 나가지고 제가 이제 야 이거 좀 로스팅 조정 좀 해야 되겠는데 하니까 그 친구가 그래? 그러면은 같이 커핑 해보자 해서 커핑을 했는데 확실히 좀 언더 로스트였어요. 그러니까 커피가 발현이 안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친구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싶은데 로스팅을 할 줄을 모르니까 이 친구한테 해줄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의 로스터 분한테 도움을 SOS를 쳐가지고 이 친구가 사용하는 프로파일 로그를 좀 보내줘가지고 약간의 도움을 줄 수가 있었죠. 근데 그때부터 좀 나도 로스팅을 할 줄 알면 좋겠다라는 그 열망이 생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걸 못하니까 뭐 초반에 화력을 일으켜주고 아로아는 이렇게 유지해주고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하지를 못하거든요. 사실 지금도 제가 잘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누구한테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저도 갈 길이 머니까. 적어도 이거를 좀 해보니까 좋은 거는 이 로스터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나도 듣고 예전에는 유튜브에서 그 영상 보면은 나와는 다른 길이야. 난 그런 거 잘 몰라 라고 그냥 치부했던 거와 다르게 이제는 그런 거를 보고 이런 거 이야기 한 거구나 라고 좀 새로운 세계가 들어온 느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다른 로스팅 전문을 하시는 분들과 대화했는데 그분들도 뭐 사실은 커피를 좋아하게 돼서 저처럼 뭐 10년 넘게 이렇게 덕질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로스팅을 샘플 로스팅이라도 해보라고 꼭 추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러면서 이 커피를 추출하는 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핸드드립이나 에스프레소 내리는 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얻게 되는 지식이나 경험이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만 해도 제가 직접 볶고 이게 레스팅 원두를 이제 하루 이틀 뭐 한 일주일 2주 원두가 변해가는 그 레스팅 기간 에이징이라고도 하죠. 그거를 제가 경험해 보면서 커피의 맛이 로스팅한 직후부터 며칠 내에 안정화가 되는구나. 혹은 요 커피는 굳이 안정화가 필요 없이 로스팅 하자마자 뭐 오늘처럼 바로 다음날 먹어도 괜찮구나. 이런 거를 좀 데이터도 쌓이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좋은 거는 이 커피를 제가 먹으면서 많이 사 먹어 보면서 어떤 커피들은 사실은 제가 치앙마이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좀 덜 볶인 커피들도 있었거든요. 내가 뭐 먹고 이게 불이 얼마나 들어갔느니 언제 뺐느니 뭐 이런 건 당연히 알 수 없고 그거를 안다면은 정말 천재인 거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커피가 언더 로스트다 아니면은 잘 볶였다 혹은 너무 많이 볶여서 너무 탄내 난다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제가 커피를 지난 12년간 뭐 몇만 잔을 마셨지만 좀 잡혀있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로서 그 웬만한 커피가 다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게 볶은 요즘에 많이들 하는 라이트 로스팅 커피도 사실 제가 로스팅을 하고 먹으러 다니면서 느낀 거는 시중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
언더 로스팅이 된 발현이 안 된 상태의 콩을 그냥 손님한테 판매하는 경우가 많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아마 로스팅을 하면 이걸 더 많이 느낄 것이다 라고 제 지인께서 조언해 주셨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빈본 같은 경우는 쟤는 어쨌든 발현이 무조건 잘 되는 로스터기거든요.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1부터 8번까지 약배전부터 강배전까지 대만 챔피언이 만든 저 프로파일로 로스팅을 하면은 이런 커피가 적어도 80점 이상은 나와요. 그래서 적어도 이걸 먹고 야 이게 발현이 안 돼가지고 풋내가 난다?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전문 로스터들도 새로 산 뭐 생두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볶을지 모르겠어. 그럼 요 빈본으로 볶아보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약, 중, 강으로 세 개 다른 프로파일로 로스팅 해본 다음에 이 세 개를 먹어본 다음에 뭐가 제일 맛있다 하면은 이제 메인 로스터기 큰 거 6kg에서 뭐 15kg 이런 걸로 내가 이 커피는 중배전이 좋아, 이 커피는 강배전이 좋아 하면 이제 그걸로 프로파일 잡아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때 얘를 그냥 믿고 돌릴 정도로 굉장히 완성도가 좋아요. 빈본이라는 로스터가. 그래서 저는 이제 얘를 믿고 마시는 거죠. 제가 뭐 약배전도 해보고 중배전도 해보고 강배전도 해봤는데 가장 약하게 한 1번 로스팅 그거가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가 너무 내 생각만큼 라이트하지가 않다 뭐 그런 말들을 해요. 저도 조금 그렇게 초반에 느꼈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거를 디자인한 로스터도 충분히 약배전을 좋아하는, 심지어 약배전에 특화된 로링이라는 로스터기를 쓴 사람인데도 이 가장 라이트한 로스팅을 극 라이트로 만들지 않은 거는 언더내지 않기 위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너무 라이트 로스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언더가 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커피가 가진 향미를 발현을 시키지 못하고 그냥 겉만 익고 속은 익지 않은 그런 타다키 같은, 고기로 치면은 그런 걸로 커피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커피가 좀 에디오피아나 이런 쪽들은 또 단단한 콩들도 덜어 있어서 그런 콩들은 잘 불에 익지가 않아요. 프로파일을 잘못 잡으면은 초반에 열을 제대로 두지 못하면은 제대로 익지 못하고 이렇게 먹었을 때 이 가진 향미가 다 안 나는 거죠. 어쨌든 저는 그 빈본을 쓰면서 이 커피가 확실하게 언더가 없이 벗기니까 이런 것들을 마시면서 이게 이 정도의 향미가 나야 되는 거구나 라고 제가 이제 알아가는 거죠. 제가 갖고 있는 이 생두들 볶은 거를 똑같이 파는 다른 카페를 가서 먹어보면은 어떤 카페는 정말 맛있는데 약배전도 언더 없이 맛있는데 어떤 카페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생두의 포텐셜이 나오지가 않아요. 맛있어요. 그냥 이게 불이 훅 간 느낌? 이 스테이크로 치면은 제대로 스테이크에 불을 줘서 스테이크를 익혀야 되는데 익히지 않고 그냥 불로만 스테이크를 잠깐 흡고 간 느낌이에요. 근데 커피도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발현이 안 되죠. 생두에 불을 줘서 충분히 익혀서 생두 갖고 있는 이런 뭐 너티함이나 아니면 플로럴함 아니면 프루티함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빈본을 제가 산 이유는 물론 변인을 갖고 노는 거는 조금 떨어지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많은 커피 볶아보면서 적정의 불로 잘 볶인 커피는 이 정도구나 라는 그래도 바로미터는 제 안에 잡힐 것 같은 생각?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잘 산 것 같아요. 가격이 비싸요. 180만원 하는데 그럼에도 얘를 이용하면은 제가 센서리 능력도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어차피 로스팅 하면서 다른 데가 로스팅 하는 거에 대해서 들어볼 수도 있고 블렛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샘플 로스터기, 홈 로스터기 때문에 당연히 제 생각에도 그 80점 이상의 커피 못 내요. 적어도 80점으로 꾸준한 커피 내주지만 뭐 90점, 100점의 커피는 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시중에 비싼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로스터기 쓰시는 분들, 프로 로스터 분들이 볶아주신 커피는 그런 커피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커피들을 먹으면서도 또 저도 더 배우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은 커피 파는 데 가서 먹고 그게 더 맛있다면은 어떤 차이로 맛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로스팅 하신 건지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확실히 뭐 지난 12년 그냥 딱 선을 긋고 로스팅은 안 해 하라고 살았을 때보다 지금이 카페에 가서도 조금 더 추출 외에도 정말 커피의 원물인 생두를 다루는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로스팅 시설에 대해서도 조금 구경하게 되기도 하고, 아직은 너무 꼼꼼해서 제가 이렇게 주제넘게 얘기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재밌어요. 왜 이렇게 많이 고민했을까라는 생각 들 정도로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보카보카나 통돌이처럼 이렇게 통에다가 넣어가지고 이 통 같은 거, 수댕으로 된 통에 커피 넣고 이렇게 돌리면은 이 통이 돌아가요. 이렇게 밑에 불을 쏴주고, 전자레인지 이런 가스불 쏴주고, 이렇게 고기 익히는 거 똑같죠. 근데 그런 거를 원래 살려고 하다가, 그렇게도 로스팅 사실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던 서천의 노멀사이클 코페도 그런 데였고, 저는 그게 오히려 로스팅에 커피가 구워지는 건 직접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으면서 내가 더 많이 배우지 않을까 싶었는데, 로스팅 하시는 분들 얘기를 해보니까 뭐 그것도 도움될 수 있으나 요즘엔 시대가 좋아졌고 더 빨리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로그를 보면서 그러면 그런 장비들, 뭐 저 빈본 외에도 뭐 국산 좋은 장비들도 많고, 그런 것들은 어쨌든 다 아티산이나 그런 모니터링 하는 프로그램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빈본도 그렇고 다 이렇게 표를 보면서 어떻게 온도가, 빈 템퍼러처가 올라가고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물론 빈본은 여전히 변인이 조금 적어서 아마 제가 쓰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로스팅을 내가 제대로 더 배우고 싶으면은 블릿이나 아니면 로스트 같은 걸로 더 상급으로 넘어갈 것 같긴 한데, 제가 이거를 산 거는 막 변인을 가지고 내 커스텀 나만의 로스팅 프로파일 잡을 거야 이거보다는, 사실은 이 콩이 잘 익었는가 아닌가를 내 혼자 판단하는 센서의 능력이 로스터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걸 기르려고 산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모드의 프로파일을 써서 잘 익혀진 커피를 지금처럼 이렇게 맛있게 먹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커스텀으로 변인을 좀 잡아보면서 로스팅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거랑 이거랑 비교를 하면서 저 혼자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내 로스팅 프로파일이 어디가 잘못된지는 빈본 쓰시는 분들한테, 그런 센세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직관적으로 잘 볶인 커피의 프로파일과 내 거를 비교하면서 먹을 수 있다는 게 그게 나 혼자 공부하기엔 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로스팅을 만약에 뭐 망설이고 있던 분들 계시면은, 저는 꼭 빈본이 아니어도 홈 로스팅을 해보시는 거는 추천드리고, 커피를 구우면 겉에 팝콘처럼 껍데기가 막 날리는데 그런 거를 알아서 잘 제거해주는 그런 스마트 머신을 사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기본부터 배운다 합시고 좀 저렴한 그런 통돌이 같은 거 이렇게 불을 여기에 넣고 돌려서 불 쏴가지고 하는 거 샀었으면은, 이거는 정말 이렇게 다 로스팅 한 다음에 이렇게 구우면은 이때 체프가 이 팝콘 껍데기가 엄청 날리거든요. 집에 아수라장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알아서 딱 분리가 되어 주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참 좋은 것 같고, 저는 어쨌든 홈 로스팅을 좀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사서 배워보시는 거 완전 강추드립니다. 현재까지는 그냥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커피, 요거 워시드, 지금 플로럴한 요 느낌과 크랜베리 그 약간의 그 구아바 단맛도 너무 좋아서 맛있게 먹고 또 일하러 가겠습니다. 클라우드였습니다.